예, 5월 23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의사록, 장 마감 후에는 엔비디아 실적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분할 결정하면서 시간에 더 올라가고 있고 정규 시장에서는 연준 의사록이 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나 되게 천천히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정규 시장 자체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 증시는 4월 말, 5월 초와 종목들 흐름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좀 정리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후에 증시의 수급 종목들 움직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당연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모두 빠졌고요. 특히 러셀 2000 지수는 0.8% 가까이 빠졌거든요. 금리에 대한 부담이 다시 제기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신중했던 좀 매도가 나왔던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건 FOMC 의사록이었는데 뭐 간단하게 3개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둔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더뎌.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좀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이 확신 갖는데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 당장은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위험이 불거질 경우 추가 긴축, 금리 더 올릴 수도 있어.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지난번 5월 초, 그러니까 3월 5초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1분기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저런 반응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이후에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은 바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조금 위축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투자들이 위축되는 그런 내용으로 작동을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골드만삭스의 이제 솔로몬이 연내 금리 인하 안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유발할 만한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다. 또 이런 내용들을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증시가 정규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날 중요한 건 그냥 엔비디아 실적 보려고 투자들이 기다린 거예요. 근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예상치가 240억 달러였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은 내심 260억 달러는 나와줘야 이제 기대 충족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딱 맞춰서 260억 달러 나왔고, EPS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5달러 17센트 정도였다가 좀 상향된 게 5달러 60센트였거든요. 근데 6달러 12센트 예상치 넘겼고, 가이던스도 내심 280억 달러 이상은 제시해 줬으면 했는데 이거를 넘게 제시를 했어요. 280억 달러.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제시를 한 거죠. 아마 실제는 저거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예상치를 이제 넘긴 데다가 그리고 이 정도만 나왔으면 주가가 아마 어정쩡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식 분할 그리고 배당금을 상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4% 시간 위에서 이제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비를 잘 넘긴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내심 이번 이슈로 1000달러 넘어가기를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요 증권사별로 목표 주가 상향한 곳 리스트인데 뭐 대부분 다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임박하면서 아무래도 잘 나올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면 틀린 게 되니까 좀 높여 잡아야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기대에 충족하는 실적 결과가 나왔고 시간 외에서 반응하고. 근데 다만 이거는 뭐 엔비디아 실적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하기보다는 걱정했던 거를 이제 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좀 다행이었구나. 그리고 한 2, 3일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모멘텀이 될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는 뭐 새로운 재료가 돼야 될 겁니다. 어쨌든 모멘텀이 좀 부족했던 시장에 단기적으로 동력을 제공한 정도,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는 테슬라가 오늘 하락을 했는데 유럽에서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고요.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솔라가 이게 지금 10년 만에 최고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솔라 이게 왜 그러냐면 그 AI 그 관련된 수요 때문에 전력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작동이 된 거죠.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뭐 10% 넘게 올라가는 종목이 수두룩할 정도로 나왔고 또 하나가 모더나가 최근에 계속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AI 관련된 재료도 걸쳐 있어요. 예, 뭐 AI가 백신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다. 뭐 등등의 어떤 이슈들을 포함해 가지고 모더나가 상당히 최근에 미국에선 강합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
그다음에 모더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특징주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의 또 하나의 특징이 그동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그 테크주들, 그러니까 기술주 쪽에서 자금이 조금 주춤거리고 반면에 이제 새로운 어떤 쪽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저쪽에 해당되는 이제 종목군들이 뭐 우주항공, 국방, 건설, 기계, 뭐 하여튼 해운, 운송 인프라 이런 등등의 어떤 섹터가 이제 해당되는 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금이 유입되는 업종이 살짝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 쪽에도 살짝 이제 자금이 틀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제 자금이 본격적으로 분산되어 가는 과정인지는 이제 이후에 이제 보면 되겠죠. 어쨌든 직전까지는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이 조금 달라지고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추세가 될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를 보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몇몇 대형주들의 어떤 변화, 종목들의 변화가 좀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신고가, 반면에 삼성전자는 약했고, 그런데 또 어제 이제 현대차가 중요한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상단으로 작동했던 게 25만 원이었는데 아주 넉넉하게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자동차와 반도체. 근데 반면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지지선에는 또 와 있거든요. 3번 정도 지지가 됐던 게 35만 원, 36만 원 요 라인이어서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될지 다음에 돌려설지.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현대차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의 시총 순위도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 전망치가 내년도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변수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대형주 내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강세, 그다음에 바이오는 횡보, 2차 전지 약세 뭐 이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에 좀 변화가 생길지 볼 필요가 있고, 뭐 금융주도 대형주, 완전 대형주라고 보기는 애매하지만 금융주들도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 어저께 좀 낙폭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차하고 이거하고 시소 관계 같이 돼버려서 이 구도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향후 남은 2분기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이제 종목별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 자체로 보면 좀 음봉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최근 2주 동안 하루 빼면 다 음봉이었거든요. 계속 밀리고 있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오후장 들어서 내일장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또 주포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좀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양봉이 나와줘야 투자자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밀어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도 지수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좀 양봉을 만들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는지, 오늘 장에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면 뭐 계속 좀 흘러내리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요약해서 보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고, 관련주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미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만 원 또 근처잖아요. 이게 어쩌면 뭐 매도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은 자신감을 더 갖고 20만 원 돌파가 되는지, 또 코스닥의 관련주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어떤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느냐. 이게 왜냐하면 예탁금이 충분하지 않은 증시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종목 장세를 주도를 하게 되고 차별화 장세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업종으로 집중하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행스럽다고 하긴 좀 그렇고, 지금 코스닥이 연속적으로 하락했잖아요. 그런데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는 사이클은 저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의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상승 종목 수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눌렸던 종목들 중에 일부가 좀 회복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업종 쪽이 이제 그게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의 추세가, 제가 4월 말 5월 초에 추세를 움직였던 빅4 종목군들이 조선, 해운,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그동안의 추세를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군들이 대부분 최근에 좀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만 조금 종목들이 괜찮고, 근데 그것도 종목
종목들 간에 어떤 변화가 좀 있죠. 올라가는 종목과 못 올라가는 종목. 그러니까 빅4가 다 Y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게 Y가 되고 있다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 종목들이 시황이나 뭐 경제 여건 이런 걸 의미하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저기서 수급 장세가 저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 저 종목들이 좀 Y가 됐다라는 거는 다른 쪽으로 시세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반응하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자꾸 보여드리는 게 제가 맨날 뭐 텔레그램에서 시황 브리핑 할 때 하단에 나가는 게 외국인 기관 매수하는 종목군들을 계속 봐야 된다라는 내용을 꼭 놓잖아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단기에 거의 한 8% 정도 올라갔거든요. 이런 대형주의 지분율 8%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자들 매수, 쉬었다 또 매수,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 사이클, 뭐 이런 구도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지분이 상당히 누적이 돼 있는 상태의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매도세 가다가 매수로 턴하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유형들을 별로 골라서 좀 담아두면 이런 장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가 충분하다면 개별적인 어떤 종목들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대로 재료 따라서 가면 되는 거고, 기본적인 어떤 수급 현재 매수 주체들은 아무래도 이쪽이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좀 활용해 보는 게 지금은 제일 무난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방송은 평소보다 한 1시간 정도 전후 늦게 올려질 예정입니다. 그것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